스마트 스토어가 자꾸 저렴한 제품이 판매가 잘 되다 보니까 네. 저도 기성화 제품을 계속 팔게 됐거든요. 근데 이 수제화를 가게 되면 가격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버리게 되니까 여기에서 오는 이제 고민이 되게 많고요. 기존의 손님들은 약간 이런 가성비 있는 제품을 사러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이제 조금 가격대를 올릴 수 있는 제품으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제품 사셨던 분들이 조금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이제 불안하지만 가격대를 자꾸 높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자꾸 좀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올리세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폰이 처음 나왔을 때 얼마에 판지 아세요? 폰이 처음 나왔을 때가 34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다가 엑셀 자동차가 나왔을 때는 500만 원 정도에 팔았고요. 그리고 아반떼 지금도 뭐 1300, 1400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제네시스 8천만 원, 9천만 원짜리 냈죠. 아반떼처럼 저렴한 제품을 팔 수도 있지만 또 1억짜리 G90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3만 원짜리 구두를 판다. 30만 원짜리 구두 파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여기에 생각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 방법이 옳다라고 한 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어렵죠. 왜냐하면 현대차가 아반떼도 만들지만 G90을 만들기까지 한 번에 가격을 올린 건 아니겠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브랜드도 바꾸고 제품 속성도 바꾸고 또 소비자의 저항도 이겨내고 그러면서 가격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순식간에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대차도 지금도 역시 1,500만 원짜리 아반떼도 팔고 1억 3천만 원짜리 G90도 같이 팔고 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반떼는 제일 싸고 그 다음은 소나타 있고 또 그 다음은 그랜저 있고 그 다음은 G80 있고 또 G90 있고 이렇잖아요. 여러 개의 브랜드 위계가 있죠. 그러니까 마치 현대차처럼 브랜드 위계를 높여가는 작업을 염두에 두셔야지 돼요. 그러면 브랜드의 위계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제품의 속성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겠죠? 아반떼 탔을 때 승차감보다 그랜저 승차감, 제네시스 승차감, G90 승차감이 점점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차원으로 일본의 소니도 그렇게 해서 성장한 거고요. 아이들 맨날 노는 그 닌텐도 있죠? 닌텐도가 원래 뭐 하던 회사냐면 화투 팔던 회사예요, 화투. 화투 만들던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렴한 제품을 판다고 해서 다음번에 더 비싼 제품을 팔 수 없다. 그런 건 없어요. 또 반대로 벤츠는 2억짜리, 3억짜리 차도 만들지만 또 2천만 원짜리 차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싸다고 해서 다 싼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해서 다 비싼 것도 아니고 의도에 따라서 레인지를 넓혀갈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갤럭시도 뭐 A 시리즈, J 시리즈 이런 거는 뭐 25만 원, 30만 원 이렇고 비싼 거는 250만 원 이렇고 그렇잖아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저렴한 제품부터 아주 비싼 제품까지 여러 가지를 팔고 있는 브랜드를 금방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들 조금만 연구하면 되겠죠? 낮은 가격의 제품과 높은 가격의 제품을 어떻게 제품 스펙을 바꿔나가나? 어떻게 브랜드 이름에 변경을 주나?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첫째는 롤 모델을 정해야지 돼요. 롤 모델. 두 번째는 내가 롤 모델로 정한 브랜드를 전체 모방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체 모방. 세 번째는 전체 모방해서 충분히 익힌 다음에 그 이후에 약간씩 수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18세기에 일본이 개화를 했어요. 메이지 유신 이런 거 하면서 일본이 개화를 했습니다. 일본이 개화를 하면서 뭘 했느냐? 네덜란드를 롤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하고 있는 문물 이런 거를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정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조그마한 나라가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의 나라가 어떻게 세계 무역 그 순위에서 10위권 안에 들 수가 있나? 우리는 또 똑같이 일본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명은 나보다 앞서 나가는 어떤 대상을 선정하고 그것을 전체 모방하고 그리고 이후에 부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하면 가격을 확 올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레인지의 제품을 만들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겠지만 그 고민을 혼자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100년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해가면서 다 해결의 방법을 찾아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벤츠가 나온 거고, 포드가 나오는 거고, 혼다가 나오는 거고, 도요타가 나오는 거고, 삼성이 나오는 거고, 필립스가 나오는 거고, 존슨앤존슨이 나오는 거고, 다 서로가 서로를 모방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모방하는 게 좋겠어요? 잊지 마세요. 롤 모델을 모방해야 돼요. 그러니까 롤 모델을 못 찾으면 헤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슈즈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나? 이것에 대한 롤 모델을 찾아야지 돼요. 배달임종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배달임종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놀랄 만한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깜짝 놀랄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배민은 전형적으로 외국에 있는 롤 모델을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Just Eat, 딜리버리 히어로 옛날에 이런 거를 선정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모방을 하는 겁니다. 카카오는 뭘 모방했을까요? 카카오는 미국에 있는 아마존을 모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존은 누구를 모방했을까요? 아마존은 월마트를 모방을 하는 거예요. 월마트를 모방을 하는데 판매만 온라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이미 오랜 동안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다 나름 해결책을 찾아놨어요. 금액 차이만 있는 거지 성장의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중요한 레슨을 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제가 노상 말씀드리죠? 속성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속성의 변화. 가격을 올리시려면은 속성의 변화를 줘야지 돼요. 두 번째, 속성의 변화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격의 레인지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이름의 변화를 줘야 되겠죠? 1번 속성의 변화를 줘라. 2번 이름의 변화를 줘라. 자체적으로 아이폰 13, 아이폰 14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지만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렇게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지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브랜드 라인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속성 변화를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소비자들은 분산되어집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답변이고요. 두 번째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가격을 올리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할 텐데 어떻게 하나요? 초등학교 때 만나던 친구 중학교 때 만납니까? 중학교 때 만나던 친구 고등학교 때 만나나요? 고등학교 때 만나던 친구 대학교 때 만납니까? 대학 때 놀던 친구 지금 만나나요? 안 만나죠? 일부는 만나지만 대부분은 안 만납니다.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마치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가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소비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던 소비자들을 전부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 좀 많은 거죠.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 번은 간 음식점을 계속 갑니까? 아니면 또 딴 데 갑니까? 또 딴 데 가겠죠? 어떤 패션 브랜드 하나 사면 계속 그것만 사 입습니까? 딴 브랜드 번갈아서 사 입습니까? 번갈아서 사 입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온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아쉬워하지 마세요. 한 번 왔던 고객이 떠나가는 걸 아쉬워하지 말고 또 올 수 있는 연결고리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 잡을 수도 없고 오는 사람 환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적당히 가격을 올리면 갈 사람은 가는 거고 올 사람은 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을 다 더하고 빼고 하면은 플러스가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두에 대한 자신감과 제품의 장점과 그 다음에 추억할 수 있는 브랜드 속성 이런 것들만 제대로 준비해 놓고 브랜드 라인업 늘려가면서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들어올 사람 더 들어오고 또 나갈 사람 나가고 그러면서 브랜드의 여정이 진행되는 겁니다.